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윤곽 3종 12년차 후기 영상에 남겨주신 질문 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각턱 광대 턱 끝 중 어디가 가장 처짐이 심한가요? 네, 거의 이거 많이들 찾아보시죠. 윤곽 성형을 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 처짐이 맞긴 하니까. 네,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물론 사바사고 케바케입니다. 처지지 않는다. 와, 처진다. 네,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좀 다수의 의견이 있는 걸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또, 나중 질문에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피부가 얇고, 살이 없으면 좀 처짐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는 얇고 살이 없는 쫙 달라붙는 피부인데도 처졌다, 6개월 만에 처졌다,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하지만 네, 그냥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왜냐면 내가 그곳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사각턱, 광대, 턱끝 중 어디가 가장 처짐이 심한가요? 저는 턱끝 무죄인데 턱끝이 짧아진 게 너무 좀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턱 끝이 짧게 쳐낸 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쪽이 가장 컴플렉스이고, 좀 부위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일단 사람 얼굴이 있을 때 이쪽이 광대이고, 처짐이란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니까, 광대 뼈가 사라지면서 내려온 피부와 살이 이 사각턱의 피부와 살이랑 합쳐지고, 이 턱끝은 좀 다른 부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고 이쪽은 또 다른 부분인 거죠. 다른 에어리어, 아리아 맞나요? 다른 나와바리다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저만 놓고 보자면 저는 이쪽이 가장 처짐이 심한 편이다. 물론 이 광대와 사각턱, 그러니까 측면 부분도 좀 심각해요. 볼 페인도 있고, 또 이 사각이 없어지면서 체부 볼륨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부, 그러니까 턱이 사라지면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뭔가 조직들, 근육이라던가 그 볼륨이 싹 사라지면서 이렇게 처지는 부분을 체부 볼륨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게 이렇게 좀 사라지면 이렇게 사람 살이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흐물흐물하달까요? 네, 물론 이 옆쪽 측면에 쉐입도 많아지고 처짐도 심하지만 제 컴플렉스인 부분은 턱끝이에요. 턱끝. 핀 제거하실 생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듯이 뭉침이랑 조이는 느낌, 그리고 당기는 느낌, 네, 이 아주 많이 심하게 남아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는 동안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눈을 자고 일어나면 많이 좀 꽉 턱끝이 뭉쳐있는 편이고요. 근데 좀 일어나서 활동을 하거나 하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늘상 있어요. 이쪽과 그리고 이쪽 절개했던 입 안쪽,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정도 하관이라고 할까요? 이 부위. 네, 근데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 핀 제거를 하면 이 느낌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시던데, 네,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네, 이게 사라진다라는 분도 있고, 좀 효과가 없다? 혹은 더 심해졌다라는 분도 계셔서, 사실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또 핀 제거도 비용이 좀 세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냥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턱 재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을 하면서 같이 핀 제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또 입 안을 한번 절개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많이 무섭긴 해요. 이 재건이란 거는 아예 좀 많이 또 드러내야 하는데, 뼈를, 그러면 또 입안 절개 부위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물론 비용 문제도 있지만, 네,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체중이 어떻게 되나요? 제 체중은 네, 살짝만 예를 들어 보면 160대이고 지금은 키 빼기 몸무게로 말씀드리면 키 빼기 몸무게 111입니다. 네. 111. 네, 딱. 이거 111에서 1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0 빼기 111은 15, 49. 네. 160cm라면 49kg 정도가 되겠네요. 49에서 48. T절골 전진 후진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의사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전진과 후진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네, 이렇게 그 턱 끝부분을 T자로 잘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붙여서 예, 짧아지고 뾰족해진 케이스예요. 전진과 후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울거나 그 너무 뼈 삭제가 많이 되신 분들 왜 그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T절골 후에 저처럼 이제 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T절골 전진 턱끝 전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진은 이제 좀 주걱턱처럼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하는 거고, 이제 전진은 뭐 후퇴되신 분이 한다기보다는 이 T절골 후에 턱끝이 너무 짧아져서 이렇게 피부가 울고 하니까 이걸 앞으로 빼서 피부를 당겨주면 턱선이 날렵하게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글쎄요. 이거는 이제 채워주는 게 아니고 당겨준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뼈의 양은 같잖아요. 그대로 하면서 전진을 하면서 당기면 이거를 제가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체부 볼륨이 더 꺼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의견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냥 그 짧아진 턱이 스트레스여서 이 울어대는 피부가 스트레스여서 이 피부를 펴기 위해서 뭔가 이 전진을 하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아예 이렇게 뭐 본시멘트나 PCL로 아예 그냥 뼈를 생성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텐트에 있는 기둥을 빼서 얘가 무너진 거니까 이 기둥을 다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후진? 아니요. 네. 얼굴에 살 없고 피부가 얇아요. 처지겠죠? 얼굴에 살이 없고 피부가 얇아요. 살이 없는 거는 그나마 유리한 조건이에요. 살이 없고 피부가 얇아요. 처지겠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처져요. 뭐 이래가지고 처지고 안 처집니다. 뭐 이랬는데 또 제가 확실히 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저보다는 유리한 조건이신 것 같아요. 저는 살이 많고 피부가 두꺼운 편인데 이따가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예. 처지겠죠?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피부과 레이저도 효과 없나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그 처진 정도가 좀 쏘쏘하신 분들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윤곽후 처짐은 그 노화로 인한 처짐과 차원이 좀 달라요. 네. 급속화되고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노화로 인해 처진 피부이신 분들은 분들의 효과보다는 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달까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뭐 해봤냐면 온다 피부과 레이저 인모드 정도 해봤어요. 그리고 뭐 피부 결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피 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해봤어요. 이렇게 팍 프락셀일까? 네.
근데 그나마 좀 저는 얼굴에 살이 너무 있는 편이어서 얼굴 지읍을 하더라도 그 못 빼주시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건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차라리 인모드가 맞다고 봐요. 네. 그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 이렇게 땅콩처럼 쳐지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해도 빠지질 않고, 뭔가 시술 혹은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로도 좀 어려운 부위인 것 같아요. 수술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정리만 되지 딱 이 부위를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해줘도 효과 없나요? 쏘. 네. 윤곽 대신 이중턱 근목 지방 흡입이랑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중턱이 있는데 윤곽을 하는 것 대신 이중턱 근육 묶기 혹은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니까 윤곽을 하고는 싶은데 이중턱이 있습니다. 그럼 윤곽을 하지 말고 이중턱 근육 묶기나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쵸. 저는 윤곽을 후회하는 사람이고 좀 안 하셨으면 최대한. 게다가 이중턱이 있으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계로 치면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이 근육 묶기거든요. 근데 그 제 근육 묶기 영상을 혹시 보셨으면은 제가 거기서 한 말이 젊으신 분들은 활경근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활경근을 잘라서 묶어주는 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성형외과의 마케팅 상술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얘랑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지방 흡입이란 거는 약간 그 겉면, 그 활경근 밖에 있는 지방을 흡입해주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빼주는 곳이. 근데 이 이중턱 근육 묶기는 이 활경근을 찍고 들어간단 말이죠. 찍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지방도 빼준대요. 얼마나 지방이 많을까 싶긴 한데 그 안에. 네. 일단 그 차이가 있으니, 네, 지방 흡입으로 효과가 없으면 이 근육 묶기라는 수술에 이렇게 활경근을 찍고 들어가서 빼내는 지방도 효과가 있는 분도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은가요? 네. 네, 최대한 이걸 해도 다 이제 영상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지읍도 그렇고 근목도 그렇고 이걸 하면 이 당장에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 바람 빠진 풍선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네, 지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어릴 때 윤곽했는데 처짐 1도 없어요. 네, 그러셨군요. 부럽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 주변에 계셨어요. 젊을 때 양악을 하셨대요. 양악을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이 이걸 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전혀 티가 안 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정말 몸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마르셨어요. 일단 살 안 찌는 체질. 그리고 옆에서 봐도 뭘 그렇게 먹질 않으세요. 성격이 너무너무 예민하셨고 이 어떤 일이 있다 하면은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뭘 먹지 못하세요. 네. 그리고 피부도 정말 얇아 보이시고 얇고 피부도 얇고 그냥 항상 커피랑 담배만 네, 주구장창 태우시던 분이셨는데 네, 정말 피부가 딱 달라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며 정말 나와는 완전 반대이신 그런 분은 초지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짐 1도 없어요. 그러셨군요. 침샘 보톡스 맞아보셨나요? 네, 맞아봤습니다.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관이 원래부터 제가 저를 잘 몰랐었는데 이 하악이 턱뼈가 원래부터 좁은 사람이었나봐요. 제가 나중에 그 치아 교정 영상을 올릴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치아들이 다 잘 올라오지 못하고 한번 유치가 빠지면은 그 하악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삐집고 올라오다가 다 못 자라고 이렇게 작은 치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중턱도 있었던 건데 그 와중에 턱끝을 쳐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좁은 턱뼈 밑으로 모든 제 구조물들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일단은 침샘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끌고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 침샘을 너무 이제 침샘이 내려오면 또
얘가 어떠한 또 그 블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침샘 위로도 한 줄 생기고 또 이 한 줄 생긴 선을 딛고 또 한 줄 생기고 이 선을 딛고 또 한 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턱 밑에 주름이 쫙쫙쫙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면을 봤을 때가 아니고 어떤 고개를 돌릴 때나 측면을 볼 때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침샘 제가 그 얼굴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면서 이 침샘을 좀 작게 해주겠다 하면서 침샘 겉면을 소잡기로 지져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증이 나니까 이제 보톡스를 맞아도 전혀 그 효과가 없고 약이 듣질 않더라고요. 보톡스가. 그래서 이제 이 염증난 부위 침샘은 제거 예정이고 다른 쪽 침샘은 계속 또 보톡스를 맞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아무튼 뭐 하나를 하면 이렇게 점점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일이 생기고 또 세 가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늪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역광대만 15년 전 이분이 역광대만 15년 전에 이렇게 그 성형을 하셨대요, 수술을.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몸은 50kg인데 얼굴은 67kg처럼 보인다. 뭐 이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좋아요. 공감해요. 저도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심정이고, 지금은 그래도 좀 뭐 지읍도 하고, 뭐 이중턱 근목도 하고 해가지고 이 좀 얼굴 살은 제거를 한 상태거든요. 뭐 인모드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서. 근데 이제 풍선처럼 바람이 흐물흐물 빠져버려서 문제이지, 네. 정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얼굴은 한 플러스 15kg 정도 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곽 후에 이제 살쪄 보이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인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슨 영상이었지? 얼굴 지흡한 영상이었을 거예요. 얼굴이랑 하체 지흡 영상에서 이제 그 얼굴 옆으로 핫도그처럼 찌는 살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여서 그걸 받으면서 하체도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그 얼굴 지흡 지방 흡입 전 이 지흡을 결심하게 된 그 상태였는데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핫도그처럼 이런 식으로 쪄요. 얼굴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귀 뒤로 점점 이렇게 살이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이때 몸무게 말씀드리면 만약 제 키가 160cm이다. 160cm이다. 51kg 정확히. 네. 160에 51kg다. 이 얼굴입니다. 근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몇 킬로 같으세요? 그래도 한 65kg 정도 돼 보이지 않나요? 응? 진짜 이렇게 쪄요. 이렇게 핫도그 빵. 네 이래요. 이런 상태예요. 여기 배임. 그리고 윤곽 하신 분 중에 좀 다른 분들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좀 살짝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여기 있다고 치면 피부가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뼈에서 약간 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쓱 떠 있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 누우면은 이 부분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뼈가 사라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나만 이런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래요.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턱끝과 사각턱과 그리고 볼페임과 네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러니까 이게 선이 하나 가면 이 선을 타고 그 위로 선이 하나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네 30대 후반입니다 지금. 네 50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숙여본 사진이에요. 밑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먹다가 이렇게 가슴에 딱 흘렸어요. 그러면 이 턱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뭐 요쯤이 아마 침샘일 거예요. 이게 침샘이고 침샘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진한 선이 하나 가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침샘 때문에 진하게 선이 하나 가니까 이쪽도 접히고 이 턱 끝 없어진 부분 접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무슨 어떠한 그 제가 살아온 그 수술의 흔적들이죠. 뭐 지흑, 지방흡입하고 이중턱 근묵하고 거상은 여기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흔적들 지흑 4번, 이중턱 근묵 2번, 뭐 그리고 윤곽 때문에 짧아진 턱. 네, 그 결과가 이거죠 뭐. 네.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많이 흉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 기계해지기나 하고 이렇게 ET 같지 않나요? ET.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 상태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럼 여기까지 그 윤곽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한번 문의글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